누군가 당신 앞에서 서럽게 울고 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같이 슬퍼하는 마음인가요? 아니면 도대체 왜 우는 거지? 라는 원인 분석인가요? 휴지를 건네며 위로하기보다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람들은 당신을 냉정하다, 이성적이다, 혹은 로봇 같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감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이 너무 벅차서 생각이라는 방공호 속으로 도망친 것일 뿐입니다. 연인과 크게 다툰 직후를 떠올려 보세요.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 순간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상대의 말실수를 논리적으로 반박할 근거를 찾거나 우리가 왜 싸우게 되었는지 그 인과관계를 타임라인으로 정리하고 있지는 않나요? 마치 내 일이 아닌 남의 사건을 보도하는 뉴스 앵커처럼 말이죠. 사회는 이런 태도를 쿨하다거나 침착하다고 칭찬하곤 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침착함이 아니라 절박한 회피일 수 있습니다. 감정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파도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 가장 안전한 땅인 이성 위로 올라가 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왜 슬픔을 느끼는 대신 슬픔을 연구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것은 심리학에서 주지화, intellectualization라고 부르는 고도의 방어 기제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변명을 늘어놓는 합리화와는 다릅니다. 합리화가 내가 그 시험에 떨어진 건 운이 나빴어 라고 핑계를 대는 것이라면 주지화는 이번 시험의 합격률은 3%였고 나의 학습 시간은 통계적으로 부족했다며 차가운 분석을 내놓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똑똑하고 객관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분석 속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실망감이나 좌절감 같은 당신의 진짜 감정입니다. 주지화는 감정을 느끼는 대신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게 만듭니다. 마치 외과 의사가 수술을 집도할 때 환자의 고통에 공감하면 칼을 쥘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살리기 위해서는 감정을 차단하고 차가운 이성의 칼날만 남겨야 하니까요. 이것은 생존을 위한 아주 유용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술실 밖에서도 여전히 메스를 들고 있을 때 발생합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편도체와 전두엽의 전쟁입니다. 편도체는 공포나 슬픔 같은 원초적인 감정의 사이렌을 울립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사이렌 소리를 듣고 아, 내가 지금 슬프구나 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주지화가 습관이 된 사람의 전두엽은 이 사이렌을 소음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즉시 논리라는 방음벽을 세워버리죠. 감정을 느끼는 경로를 차단하고 사고하는 경로로 우회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도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머리가 비상하게 빨리 돌아가기 시작하죠. 가까운 가족의 장례식장에서 이런 모습은 자주 목격됩니다. 모두가 오열할 때 상주인 당신은 조문객의 식사 비용과 발인 일정을 엑셀처럼 정리합니다. 사람들은 정말 든든하다, 어른스럽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에서는 슬픔이라는 거대한 해일이 덮치지 못하게 댐을 쌓고 있는 중입니다. 이별의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헤어진 후 밤새 술을 마시며 우는 대신 서점에 갑니다. 사랑의 유효기간이나 이별의 심리학 같은 책을 찾아 읽습니다. 내가 겪은 고통을 도파민의 감소나 애착 유형의 불일치로 정의하면 그 고통은 더 이상 나의 아픔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연구 과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지적인 개념으로 바꿔버리면 덜 아프니까요. 이것은 마치 뜨거운 냄비를 맨손으로 잡을 수 없어 두꺼운 장갑을 끼는 것과 같습니다. 장갑 덕분에 화상은 입지 않겠지만 냄비의 온기도 느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장갑을 벗는 법을 잊어버릴 때 생깁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에게 공감을 원할 때조차 당신은 장갑을 끼고 만집니다. 친구가 너무 힘들다고 말하면 당신은 그래서 대안이 뭔데? 라고 묻습니다. 배우자가 서운함을 토로하면 네가 오해한 논리적 근거를 댑니다. 상대는 당신과 대화할수록 벽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너랑 이야기하면 꼭 AI랑 대화하는 것 같아. 당신은 억울할 겁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도우려 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의 도움은 정서적 연결이 것에 된 정보의 전달일 뿐이었습니다. 사실 당신이 감정을 분석하는 진짜 이유는 감정이 당신을 집어삼킬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을 때 거절당했거나 감정적인 상황이 곧 위협으로 다가왔던 경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결심한 것이죠. 느끼면 약해진다. 알아야 통제할 수 있다. 주지화는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가장 강력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고립입니다. 자신의 감정도 타인의 감정도 머리로만 이해하려 할 때 우리는 삶의 생생한 색채를 잃고 흑백 논리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석을 멈추고 무조건 울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당신의 이성은 여전히 훌륭한 도구입니다. 다만 그 도구를 방패가 아닌 다리로 써야 합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즉시 왜? 라고 묻지 말고 잠시 멈춰보세요. 분석하려는 충동이 들 때 그것을 이름 붙이기로 바꿔보세요. 나는 지금 비합리적인 슬픔을 느끼고 있어가 아니라 그냥 나는 지금 슬프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해결책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감정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현상입니다.
타인이 힘들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명석한 두뇌로 해결책을 찾기 전에 3초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저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세요. 가장 똑똑한 위로는 때로는 침묵 속에 존재합니다. 당신이 분석이라는 갑옷을 벗어도 당신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갑옷 밖에서 진짜 바람과 햇살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그 뛰어난 지성을 자신을 방어하는 데 쓰지 말고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안아주는 데 사용해보세요. 그것이 진짜 지적인 사람의 모습일 테니까요.